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다. 오늘 9시 터진 초대형 사건. 집값 하락 문자는 집값이 어깨 이상에 걸쳐 있다고 말하지만 상승 문자는 이제 무릎 정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주택자는 금리와 경제, 정책 3대 지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최근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큰일 났다. 오늘 9시 터진 초대형 사건.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집값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 도대체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9시에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먼저 집값 상승론자와 집값 하락론자의 동상이몽, 서로 생각이 달라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자, 먼저 상승론자는요, 지금 올 겨울에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무릎 정도 회복하고 있다. 이제 지금 잡아야 할 타이밍이다. 자, 무릎에 잡아서 어깨에 팔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락론자는 뭔 말하고 있느냐. 지금 뛴 거에 비한다면 지금 세 발의 피다. 이제 어깨 수준이다. 어깨 수준. 빨리 발바닥까지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러니 잡아서는 안 된다. 서로 완전 반대네요. 한 사람은 무릎, 한 사람은 어깨. 자, 12월이면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결판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2023년 1월 달부터 상승 전환하고 쭉 올라간다. 언제까지? 그리고 뭐 연도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26년, 대략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강보합 또는 강세로 계속 꾸준하게 뛸 것이다. 이게 대세 상승입니다.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어요. 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 좀 심상치 않죠?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 원이 최근입니다. 자, 이 12월 달을 맞아서 상승과 하락,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줄고 물량,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상승폭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KB는 지금 제로. 이렇게 상승폭이 많이 추락한 상황이에요. 결국 떨어질 것이다. 12월 기점으로 변곡점이다. 그러다가 쭉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26년이나 돼서 상승 전환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집값 핵심 요인, 우리가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핵심 요인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 요인 그리고 국내 요인. 심지어 이 두 가지 이렇게 거시적인 이 큰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 뭐 전철 들어오니까, 여기 뭐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 뭐 어떠니까 꼭 자기 집을 기준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아, 내 집은 뭐 전철 들어오니까 올라가고 저기는 전철 안 들어오니까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내려갈 때는 다 우수수 떨어지고요. 놀라운 사실, 전철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거품이 더 세져가지고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GTX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상승장에 올라간다면 많이 뛸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하락장으로 다시 또 전환돼 버리면 이 GTX 때문에 거품이 많이 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락을 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폭락하는 거고 강남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폭락장에. 물론 올라갈 때는 반대의 경우가 반대 상황이 또 펼쳐지죠. 그래서 해외 70% 비중 금리. 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눠보자고요. 금리, 경제, 해외 집값 크게 세 가지가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너무 국내 우물안 개구리 국내만 보지 말라고요. 해외적인 거시적인 걸 보라고요. 자, 금리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 물가가 지금 미국이 추락했습니다. 사실상 끝났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제가 봐도 지금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높아졌어요. 금리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거의 뭐 고금리는 좀 유지할지 몰라도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잖아요. 다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기름값이 유가가 언제 또 요동칠지 몰라요. 지금 유가가 지금 아주 폭락 상황인데 그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고 침체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유가가 낮아진 거예요.
경제 볼까요? 긍정적인 요인. 경제 회복하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 뭔 말이냐? 경제 침체 늪에 빠지고 있다. 해외 집값. 자, 긍정적인 요인.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집값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거품이 심하다. 거품이 심한 거 맞아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취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자, 국내 요인 30% 비중, 정책, 지표, 경제도 챙겨봐야겠죠. 정책, 긍정적인 요인. 지금 정부는 시종일관 상승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 대출, 가장 핵심이 대출인데 지금 가계부채,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 DSR을 강화하고 있다. 지표 볼까요? 자,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집값 시세라든가 실거래가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1월 달부터 꾸준하게 긍정적인 요소,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계단식으로 올라간 건 맞지만 최근에 와서 더 이상하게 계단식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플러스라고 할지라도 상승 축소. 정말 팽팽합니다. 자, 경제.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회복이 뚜렷하다. 지금 IMF가 우리나라 안 좋게 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을 더 높게 봤잖아요. 부정. 침체 지속이다. 지금 미국의 이 고금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1년차, 2년차 때 항상 세상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항목별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 자, 금리, A가 금리, B 경제, C는 여러 가지 변수, D는 거품, E는 정책, F는 지표, G는 전세, H는 분양. 집값 상승과 하락. 같은 제목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 충돌. 먼저 금리부터 보자고요. 자, 집값 상승은 24년에 금리 인하한다. 지금 물가, 미국 무섭게 떨어졌다. CPI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지만 이미 끝났다. 무슨 얘기냐? 24년 내내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서로 일리가 있어요. 경제 볼까요? 경제 회복할 것이다. B, 경제 불안 지속할 것이다. 지금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오면서 후유증이 많다 이 말이죠. 변수. C, 자, 상승 쪽에서 본다면 해외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해외 집값 뛰면 우리나라 집값은 무조건 뛴다. 집값 하락 입장에서 전쟁도 있고 유가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고 물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떨어진다. 자, 거품 문제에 있어서도 상승론자들은 통화량 거품이 심하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너무나 찍어냈습니다. 돈의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이 잔뜩 낀 이 돈으로 뭔가를 사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집값 거품이 최고다. 집값이 얼마나 뛴 줄 아느냐. 그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집값, 그 다음에 주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거품이 심해졌다. 정책. 자, 정부 정책, 상승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집값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다. 선거도 있고 또 대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표 볼까요? 주요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주요 지표. 지금 거래량이니까 매물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다. 서로 막 완전 시각이 달라요. 전세. 전세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 전세가 뛰면 매매가는 무조건 따라간다. 갭 투자도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역전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전세는 내년까지도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분양. 자, 분양 가격이 상승해서 집값 상승은 바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공급 폭탄 택지지구 바로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폭락을 거듭할 것이다. 어때요? 완전 다른 시각이죠. 부동산 투자자 관망, 거래량 부족.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 시각만 보지 말라고 제가 양쪽을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떻냐 그러는데 제 생각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관망, 거래량 부족. 여기 보세요. 투자자 관망, 거래 부족. 자, 다주택자 법인들이 사줘야 돼요. 40, 50 세대들이 사줘야 합니다. 외지인들이 사줘야 돼요. 특히 갭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외국인도 사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느냐?
다주택 법인 2013년부터 9년간 상승을 견인했고요. 법인도 15년부터 지방 소액 상승을 견인했어요. 근데 11월 현재 부동산 매매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좀 늘어난 듯 하다가 관망. 4050 세대. 역시 13년부터 20년 바닥 상승 초입 때 많이 매입했죠. 부동산 경험이 있고 풍부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 2023년 11월 달 부동산 계속 매입이 좀 늘어나는가 싶더니 지금은 또 관망. 외지인들 17년, 21년 부동산 상승 견인. 지방 사람, 수도권 사람은 지방, 특히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많이 사고 있죠. 그런데 2013년 11월 또 갭 투자가 점점 늘어나는 듯 하다가 또 관망하고 있어요. 외국인 2013년부터 9년간 부동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 많이 샀죠. 2023년 11월 자 지금 어때요? 1월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주춤하고 있어요. 전체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 12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4년 3대 위험 문제 없을까? 자, 하반기 3가지 위험성 노출 굳이 끄집어낸다면 전세율, 전세 만기 2021년 9월이 꼭지였는데 이게 무려 24년 9월까지 폭락. 지금 전세값이 뛴다고 하지만 아직도 뛰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은 24년 9월까지 내년 상당 기간 남았습니다. 전세가율 아직도 전세가율이 낮아요. 강남 40%, 서울 50%, 경기 60%. 갭 투자가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전세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낮다 이 말이죠. 문제 해결. 전세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DSR 대출 지원해줘요. 역전세 문제 때문에 정부가 DSR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신 것 같아요. 건설사, 미분양. 자, 미분양이 원래 7, 8만 가구까지 갔다가 6만 가구로 좀 줄었지만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3기 공급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 미분양도 급증하겠죠. 서울도 미계약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입주, 미계약.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 문제 해결. 건설사 부도, 고분양가 때문에 정부도 PF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금융권 볼까요? 자, 국내 금융 부실 다 알 거예요. 가계부채, 연체율, PF 대출. 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이 3가지가 위험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출, 사업 대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문제 해결, 개인 파산, 기업 폐업.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대출 지원을 해주자 이 말이죠. 바로 이 3가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걸친 위험성이에요. 집값 폭등락의 원인 2030 세대의 특성.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놀랍게도 2030 세대입니다. 바로 50대, 60대 자녀들이죠. 그런데 2030 세대가 장단점이 뚜렷해요. 오늘은 좀 단점 중심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집값 폭등과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게 2030 세대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새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나홀로가 됐든 아파트가 아닌 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됐든 무조건 새 것만 선호해요. 새 것만. 이게 서울이 아니든 뭐 외곽이든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새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선호하다 보니까 빌라 새 것 들어가고 오피스텔 새 것 들어가고 외곽에 있는 입지 좋지도 않는 곳에 들어가고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 직장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해요. 직장 실거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장 실거주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투자성이 없으면 해서는 안 돼요. 자본주의에서 패배자가 돼요. 자, 반경이 좁아서 나쁜 물건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근처에서 매수해야 한다. 이거하고 이렇게 넓은 데에서 매수해야 한다. 어느 게 좋은 걸 매수하겠어요? 본인이 반경을 좁히면 나쁜 물건, 특히 30대가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자신한테 집을 맞춰요. 집한테 나를 맞춰야 하는데 자신한테 집을 맞추니 그 집값이 뛰겠습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매입을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좀 절충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무리하게 매입입니다. 돈은 별로 없는데 2030의 특징은 영끌 매입을 많이 해요. 여기 보세요. 연봉 하나 믿고 영끌. 연봉은 믿을 게 못 돼요.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돈을 벌어나느냐. 현재 돈, 자본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밍, 입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지금 매수할 땐지 좀 기다려야 할 땐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지에서 집을 매수하거나 바닥에서 집을 팔거나 나이 들어서 대성통고 나이 뭐 들 것도 없어요. 30이면요 딱 10년 40만 가도 후회합니다.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경험 지식이 부족합니다. 고집도 엄청 세요. 부모님의 5060 부모님이 2030 세대들한테 너 이렇게 사면 안 된다 저거 사면 안 된다 그냥 막 듣기 싫어합니다. 고집 세고 인정도 안 해요. 부모님이 뭘 하냐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동산 상승 지속과 하락 후 상승. 이거 보시면, 자, 진짜 이거 놀라워요. 이렇게, 이거 지금 사이클이거든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보세요. 이거 여러분 봤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봐봐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져요. 폭등을 했다가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덜 떨어집니다. 폭등을 했다가 생각보다 덜 떨어져. 이게 지금 1986년이니까 약 거의 40년간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예요, 거의.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녹색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약간 V자처럼 돼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즉 WDB라는 얘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자, 이번에는 아직 C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WDB 될지. 자, 여기 보시면 상승 지속 빨간색 이렇게 갈지. 현재 모습으로는 빨간색으로 가는 쪽이에요. 현재. 다만 겨울에 빠지느냐 이게 문제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올 겨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추락했다가 26년이나 뛰를지 아니면 지금 뛰고 있는 대로 26년까지 계속 올라갈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만 본다면 A 모양 보세요. B 모양 보세요. C 모양. 모양만 본다면 WD도 그렇고 모든 모양이 지금 떨어지는 쪽이에요. 떨어지는 쪽. 사이클만 본다면. 근데 이 사이클은 과학적이지는 못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자, A, B, C. 또 놀라운 사실은 자, 여기 일본발 위기가 터졌고 IMF 터졌고 거기에 1기 신도시가 여기에 들어왔었어요. B 해볼까요?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고 이게 2기 신도시가 이때 물량 폭탄이 들어왔어요. 거의 뭐 50만 가구 이상입니다. 이 물량 폭탄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 거예요. C 보자고요. 이때는 뭐가 있냐? 경제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터졌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발작으로 집값이 폭락을 했었는데 자, 이게 경제위기 안 터졌는데 과연 사이클대로 갈까? 아니면 지금 올라간 대로 쭉 갈까? 바로 이게 이제 관건인 거야, 이게. 경제위기 터졌다면 윗장 나죠. A나 B처럼 갑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위기가 터졌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애매해요. 상승 지수과 하락 반전이. 추세선 보세요. 추세선은 거의 45도 각도로 쭉 올라가지 않나요, 집값이? 그래서 집이 없으면 망한다 이 말은 맞아요. 저는 뭐 부추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야 돼요. 왜? 올라가니까. 그럼 앞으로 인구가 주는데도 공급이 폭탄인데도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는. 물가가 뛰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는데 차별화, 많이 뛰는 놈, 덜 뛰는 놈, 아예 못 가는 놈 이렇게 구분이 될 뿐이에요. 이제 차별화, 양극화 여기에 희생양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10년 전과 닮은 꼴 지금 방 얘기했던 거예요. 닮았어요. 너무나. 10년 전만이 아니라 앞에 것도 닮았었잖아요. 자, 2004년에서 2013년, 2014년에서 2025년, 2004년, 13년과 자, 2014년에서 25년 비슷해요. 이게 지금 상승 2004년에서 9년까지 2014년에서 21년이 비슷합니다. 하락 2010년에서 13년, 22년에서 25년 비슷해요. 집값 폭등, 경제 위기나 코로나로 인해서 추락, 그리고 집값 폭락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자, 2기 신도시 폭탄, 3기 신도시 폭탄, 이것도 같죠? 진보 정권 폭등, 보수 정권 폭락, 이것도 같아요.
규제 강화 폭등, 규제 완화 폭락. 이것도 같네요. 버블 7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 여기는 전국 대부분이 폭등. 좀 다르긴 하지만 폭등했다는 데서는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바로 이 룰을 따라서 폭락을 할까요? 만약 이 룰을 따른다면 3, 4년 떨어집니다. 소용돌이가 치네요. 자, 부동산 소용돌이가 상승 쪽으로 칠 거냐, 하락으로 칠 거냐. 미국 금리는 사실상 우리나라 집값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